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5월 6일인데요. 자, 오늘까지 3, 4일 과정 정리해갖고 오늘 3, 4일 과정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 과정 기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비법 싹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약집은 111페이지. 자, 요약집 111페이지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자, 그거부터 해갖고 오늘 정비법 싹 정리해야 되니까 좀 구절이 나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이제 정비사업의 용어하고 기본계획까지 우리가 봤던 것 같죠. 자, 정비 기본계획. 일단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의 정비사업의 방향 지시하는 거죠. 10년까지 정비사업 뭐부터 할지 순서를 딱 정해주고요. 그 순서대로 사업을 하자. 이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큰 도시에서만 의무적으로 수립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여자들이 관할구역에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도시의 시장이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자, 여자들은 관할구역의 기본계획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러면 절대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이러면 또 틀리게 돼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서 이제 1번. 정비사업 1순위로 정해놨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을 정비계획. 이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입안한다 그러죠. 입안해갖고 이 결정하는 것을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결정이 곧 지정.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이제 사업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한 1단계 준비 단계다라고 하고요. 저희 너무 높아져갖고 키가 작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입안해갖고 결정하는데 누가 입안해갖고 누가 지정하는지 저부터 하나씩 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은 기초지자체장, 제일 기초지자체장이 입안하죠.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기초지자체장,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자, 여자들의 구청장 등이라고 합니다. 이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입안해갖고 정비구역 지정해주세요. 신청하네요. 신청. 그럼 신청을 받아갖고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각각 지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기초가 입안해서 광역이 지정한다. 딱 맞는 책인데 옆 동네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 정비계획을 기초지자체장, 역시 시장하고 군수.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입안해갖고 정비구역도 시장 군수가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도에서는 이제 도지사한테 신청해갖고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한다. 이거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시장 원수한테 다 권한을 준 거죠. 입안해갖고 직접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그 다음 국토부 장관. 이 국토부 장관도 절대 지정권이 안 되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면은 국책사업.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국가가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지정권이 안 되죠. 그러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 사람들 묶어갖고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됩니다.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이 1단계까지는 이게 좀 누가 하는지 다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권한자 찾는 게 항상 핵심이다라고 그랬고요. 특히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그리고 정비구역은 특광시장, 군수. 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고요. 그 다음 이하에서 정비법에서 권한자는 다 시장원수 등이요. 다 시장원수 등한테 허가받고 인가받고 하니까 이 권한자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시장원수 등. 요거 다 시장원수 등이니까 시장원수 등이 아닌 기본계획하고 정비구역. 요 두 개만 권한자 딱 정리해 두시면 나머지는 다 시장원수 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자, 그거부터 하나씩 보죠.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멀쩡한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재건축하려는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물인지 판정하는 절차를 안전진단이다라고 하고요. 이 재건축 사업 하려면 안전진단부터 통과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안전진단 통과 못해갖고 사업이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실무든 이론이든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죠. 자, 그럼 실시하는 시기부터 하나씩 봅니다. 또 그다음 1번. 자, 원칙.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그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이반을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별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렇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원칙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반권자는 좀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즉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반하기 전에 직권으로 안전진단부터 실시. 이거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인지 안전진단부터 이반권자 직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런데 예외, 그 요청에 따른 실시. 자, 이반권자는 다음에 더할 때도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딱 끊고요. 자, 이때 이반권자는 안전진단 비용을 그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요청했을 때만큼은 요청한 자에게 돈 내라.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청했을 때도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1번 정비계획 이반을 제한하려는 자. 이반을 제한.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언제 제한해요? 정비계획 이반 시기가 지났는데 이반 안 해주고 있을 때는 그 이반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제한하기 전에 그 밑에 줄에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자, 이거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10분의 1 동그라미 이상이 동의받아갖고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면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는 사유, 그리고 또 2번도 있고요. 3번도 원칙은 더 있는데 그 요청하는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안전진단 실시 요청할 때는 다 얼마에 동의받아야 되냐. 그 10분의 1, 그게 논점이죠.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갖고 그 재건축하고 싶으니까 안전진단 실시해주세요. 요청 들어오면 그때도 실시하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안전진단 대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딱 끊고요. 그럼 주택단지의 건물이 대상이니까 나홀로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을 안전진단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집단적으로 건설된 건물이 대상입니다. 네, 딱 끊고 다음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은 굳이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재건축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요. 자, 1번에 이반권자가 천재지변동으로 주택이 붕괴가 돼서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이미 지진 나고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거기다 와서 안전진단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또, 그 1번에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반권자가 인정할 때,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봐도 붕괴될 우려가 크니까 구조 안전을 위해서 사용 못하게 해놨다. 그죠? 그래서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은 붕괴될 우려가 크다. 그 얘기고요. 저는 붕괴될 우려가 클 때, 그래서 1번 이미 주택이 붕괴됐거나 2번 붕괴될 우려가 클 때는 굳이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가 있죠. 넘어갑니다. 바로 3번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 그거를 예비 결정 또는 사전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자, 이반권자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건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이런 것들 심사해갖고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말지 여부부터 결정해야 하며 딱 끊고요. 그 안전진단 할지 말지 그거부터 사전적으로 결정하고요. 그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다음의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합니다. 그래서 의뢰받아갖고 이제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래요. 의뢰받아갖고 안전진단할 수 있는 기관, 1번의 끝에 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얘는 뭐 이름 보면 되고요. 그 2번에 국토안전관리원, 요 밑에 국토안전관리원. 이게 작년까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했었는데 이름이 아주 거창하게 바뀌었어요. 국토안전관리원. 그래서 이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 아파트에 안전진단 할 수 있다. 그게 21대 때 정답.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 그 다음에 3번은 끝에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있죠. 그래서 딱 그 3개 기관이에요. 정비법이 됐든 주택법이 됐든 안전진단할 수 있는 기관은 딱 그 3개밖에 없어요. 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뭐 이름대로 가면 되죠.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 이런 기관이 안전진단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2번. 그 이반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요청일부터 30일 또는 30일 내 그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좀 전에 안전진단의 요청 누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아갖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면은 무조건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아니고
30일 내 실시 여부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안전진단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항권자 그리고 요청한 자에게 보고합니다. 제출한다는 게 이제 보고.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거를 최종 결정 또는 종국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정비계획 위반할지 말지 그거를 결정한대요. 그럼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 그 말은 정비계획 위반해서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 얘기고요. 정비계획 위반 안 하기로 결정한다. 이 말은 재건축을 안 하기로 결정.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의 결정이 이꼴 재건축을 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 얘기인데요. 자, 입항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동그라미, 도시계획 동그라미, 지역여건 동그라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할지 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우리 안전진단 절차에서만 결정하는 게 두 번 나요. 안전진단 실시할지 말지. 자, 이거부터 사전적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 할지 말지 이거부터 결정하고요. 안전진단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이제 기관에 의뢰하고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실시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할지 말지 위반 여부를 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 절차에서만 결정 두 번 나오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 실시 여부의 결정, 위반 여부의 결정. 그럼 이 결정 다 누가 하는 거냐? 결정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위반권자가 합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위반권자가 결정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점. 자,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고려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 건물로 판정이 됐어도 바로 옆 단지에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재건축하기로 결정. 그럼 특정한 지역에 재건축이 집중이 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여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위반권자가 위반 여부를 결정했으면 사후에 보고해야 돼요. 자, 위반권자가 시장원수 구청장이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와서 보고한다? 바로 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자, 요게 28회 때는 또 정답.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해서 틀리게.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위반권자가 시군구청장이니까 시군구청장이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있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사후에 이 시도지사가 이제 재건축 못하게 통제할 수가 있죠. 자, 밑으로 갑니다. 하고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유출. 그게 28회 때 정답. 국토부 장관 그러면 안 돼요. 특광도지사, 즉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즉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그 얘기고요. 자, 또 하나 이번에 시도지사는 그 밑에 줄에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보니까 멀쩡한 아파트인데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더라. 안전진단 똑바로 했는지 적정성을 다시 검토할 수가 있다. 즉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똑바로 했는지 다시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번.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그렇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고, 자,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청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자, 시도지사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위반권자에게 위반 결정을 취소할 것을 뭐만 할 수 있는 거냐? 요청만 할 수가 있고요. 그 요청을 받은 위반권자는 따르도록 함으로써 위반권자가 취소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도지사가 직접 위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것을 요청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 위반권자가 취소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든 결정을 취소하든 다 위반권자가 하고요. 시도지사는 요청만 해서 사후에 재건축 못하게 통제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봤듯이 이 재건축 사업 하려면 정비계획 위반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안전진단. 안전진단부터 통과가 돼야 정비계획 위반해갖고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할 수가 있고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도 안 되니까 정비구역 지정도 못하죠.
재건축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실시. 요게 통과가 돼야 정비사업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옆 페이지로 합니다. 3번에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 동그라미 1번에 심의 지정권자는 그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다 동그라미 심의 거쳐하고 지정하고 고시하고요. 그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든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든 다 국토부 장관에게 뭐만 하면 되냐? 보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는다. 이건 일치 없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만 해주면 되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자, 바로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중 국토법에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밑줄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게 첫 번째 효과. 그리고 저번 주에 정비계획 구체적인 거니까 필요하면은 지구단위 계획도 다 포함해갖고 입안할 수가 있죠.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갖고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그러면 자동 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되고요.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도 다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됐다. 근데 효과는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 그래서 이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지 마음대로 아파트 짓고 재개발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구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물 건축하면서 정비사업 해라. 통제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바로 3번의 행위자. 자, 어디다가는 별표. 행위자. 그럼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이제 사업을 해줘야 되니까 정비구역에서도 사업에 지정을 준행이 못하게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다. 행위제한이 항상 따라오게 되죠.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받다. 그럼 새로 할 때 허가 받았으니까 변경할 때도 똑같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는 행위 박스에 1번 건물의 건축부터요. 그 밑에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재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두는데 항상 1개월 동안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그게 30회 때는 정답. 14일 쌓아둔다 해갖고 틀리게. 그래서 항상 물건 쌓아둘 때는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고요.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6개 이거 묶어갖고 매주 나오죠.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 이 개발행위 허가대상 6개는 한국에서 다 허가받으라. 한국에서. 그래서 개발구역이 됐든 정비구역이 됐든 허가대상 하면 항상 6개는 공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2개가 더 추가가 돼요. 7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리고 정비사업 할 땅에 또 나무를 그냥 수천 그루 심어 놓으면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니까 나무를 베고 심고 이것도 다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 볼까요? 1번. 건물의 건축인데 정확하게 보면 이제 건물. 가로에 가설 건물 포함. 가설 건물 다 포함해갖고 건축 동그라미, 용도 변경 동그라미. 건축하고 용도 변경도 허가받아라. 이 비싼 건물의 용도로 바꿔놓으면 보상금 늘어나요.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는 용도 변경도 다 허가받도록 합니다. 근데 뭐는 또 빠지냐? 대수선. 대선은 빠집니다. 대선 X.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하고 용도 변경을 허가받도록 하고요. 대선은 또 빠진다. 그래서 이게 3개가 다 달라요. 그 밑에 그 비교해 놓은 거 허가대상이었고 그 박스 밑에 보면은 자, 우리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대상 그냥 건물의 건축이야. 깔끔하게 건물의 건축. 근데 저번 주에 봤던 개발법에서 개발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 다 허가받아라. 그리고 정비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하고 용도 변경이 허가대상. 3개 법률이 다 달라버려요. 그래서 국토법은 건물의 건축, 개발법은 건축, 대선, 용도 변경, 정비법은 건축하고 용도 변경. 달라갖고 그래서 그냥 머리 아픈 거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또 하면 2번 예외. 다음 행위는 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그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긴급한 거니까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또 1번은 기존 건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갖고 그 건물의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그 안전조치, 주택의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커요.
축대가 붕괴되면 주택도 무너진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축대 보강공사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긴급한 겁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나 안전조치나 다 긴급함을 요하는 것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기타 해갖고 끝에 국토법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게 한마디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행위를 얘기합니다. 경미한행위. 이 경미한행위 대표적인 게 농사. 그래서 1번 그 농림수산물 생산에 요하는 간이공작물, 퓨니라우스 같은 거 설치하는 거죠. 또 2번 경작을 관련 형질 변경도 다 농사. 3번은 정비구역에서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렇죠? 개발에 지장이 없고 자연경관도 손상하지 않는 토속 재치. 개발에 지장이 없다. 그게 키워드죠.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토속 재치. 4번 정비구역에서 존치하기로 결정한 대지. 그렇죠? 존치하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 그럼 존치한다는 게 사업 안 하고 남겨둔다. 그죠? 남겨두는 땅, 그 땅은 사업할 땅이 아니니까 거기다 물건 쌓아두는 것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것들이 되죠. 또 5번은 관상용 중목의 임시직재. 임시직재 미출. 그 임시로 심어둔 거는 뿌리채 뽑아버리면 되니까 이런 경미한 것들도 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으로 합니다. 또 하나 4번 기득권.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인데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바로 밑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착수의 동안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30일 내 바로 밑에 시장원수 등에게 신고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럼 지정 당시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행위자는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보여주는데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거기까지 정비구역의 행위자, 허가대상, 예외, 기득권. 이거 저번 시간에도 똑같이 봤던 데자뷰가 생기죠. 개발구역하고 똑같습니다.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허가대상, 예외, 기득권 다 똑같이 가는데 딱 한 개만 달라요. 대선. 개발구역에서는 대선도 허가대상, 정비구역은 대선은 빠진다.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똑같이 갑니다. 다 사업하려고 지정했으니까 행위자는 똑같죠. 그 다음 또 옆에 잡으세요. 또 하나 7번. 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즉 정비구역 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조합의 조합원 모집해서는 안 된다. 즉 지역조합의 조합원 모집 제한합니다. 모집 못하게요. 왜요? 주택법에서 지역조합의 조합원 모집하는 목적, 조합원 모집해서 조합 아파트 지었고 조합원이 분양받기 위해서, 즉 아파트 지으려고 조합원 모집하죠. 그러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도 결론은 다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는 거죠. 다 아파트 짓는 사업. 그래서 사업이 또다시 충돌하는 거니까 이런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 다 못하게, 이 지역조합의 조합원 모집 다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 다 못하게 해놓고 이제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업을 안 합니다. 사업 안 하면 정비구역도 지정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비구역도 해제가 되는 거죠. 밑으로 갑니다. 정비구역 등의 해제. 그다음 해제 사유가 여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게 있고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의무적 해제, 임의적 해제. 일단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된 요건에 닿으면 반드시 해제해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무적 해제. 얘는 24일 때 그냥 단독 기출. 그래서 지정권자는 다음에 닿을 때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하고 거기까지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박스 1번.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또는 3년이 될 때까지 바로 밑에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밑에 줄 끝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할 때 길게 이렇게 쭉 써놨는데 한마디로 예정일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도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3년이 되도록 지정도 못하는 거예요? 주민 반대가 심하다. 그래서 주민 반대가 심해갖고 3년이 될 때까지 구역 지정도 안 돼요. 이거는 사후 글렀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이 시행하는데 해제하는 사유. 또 하나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또는 2년이 될 때까지. 밑에 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밑줄 승인 신청을 안 할 때. 또 2번은 추진위원회가 밑줄 승인일부터 2년 동안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또 3번은 조합이 설립 인가받고 3년 또는 3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그 한마디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절차가 진행이 없으면 그냥 의무적으로 해지한다. 그래서 2년, 3년 뭐 또 숫자들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물어보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년하고 3년하고 또 다 키워드는 뭐냐? 추진위원회, 그 밑줄 친 거. 그래서 박스 맨 밑에 보면 키워드하고 추진위원회, 그게 키워드가 되죠.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 안 나오면은 3년. 딱 공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박스에 그 1번은 보면 그 예정일부터 3년이 될 때까지 구역 지정도 못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안 나오니까 3년. 근데 2번에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한다. 추진위원회 나오니까 2년. 동그라미 2번도 추진위원회가 나오니까 2년.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조합이 추진위원회 안 나오죠. 그래서 3년. 그래서 그 4개는 딱 공식이에요.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2년, 없으면 3년.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그런데 3번.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즉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한대요.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등 소유자 재개발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동안 5년 별표 5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의무적으로 해지합니다. 얘는 또 뜬금없이 몇 년이냐? 5년. 물론 뜬금없는 거 아니죠. 3년 더하기 2년은 5년. 그래서 5년이 되는데 자, 얘가 24회 때도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꼭 삑사리 나는 것들이 한 개씩 꼭 있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나오면 2년, 안 나오면은 3년.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합니다. 이때는 2년 더하기 3년, 5년입니다. 5년. 그다음 그 박스 밑에 보시면 해지하는 절차. 자, 해지하는 절차는 지정하는 절차하고 똑같아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위반하죠. 자, 위반할 때 주민 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는 60일 내 의견 제시. 딱 의견 들어갖고 지정합니다. 똑같아. 해제할 때도 주민 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는 60일 내 의견 제시. 다 심의 거쳐갖고 해제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바로 이번에 직권 해제. 자, 이걸 임의적 해제라고 그래요. 지정권자는 다음에 나올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가 있다. 맞죠? 해제할 수가 있다. 임의적 해제할 수가 있다. 박스 1번. 또 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 또 2번. 그 추진사항으로 보아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런 것들이야 읽으면 되는 거죠. 뭐 논점이 되고 그런 거 아니고. 3번. 자, 거기 논점. 그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또는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때, 우리 사업하기 싫으니까 정비구역 해제해주세요. 요청하면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 그렇죠? 역시 그게 또 키워드.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30% 이상의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딱 그것까지 있었다가 그 재작년에 5번, 6번 막 이런 것들 다 추가됐죠. 그래서 6번 하나만 더 볼게요. 6번. 추진위원회가 구성, 그렇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럼 얘는 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됐을 때는 과반수가 동의해서 해제 요청. 그러면 해제할 수가 있다. 이게 또 추가되었고 역시 임의적 해제에서도 물어볼 만한 논점은 3번하고 6번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키워드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30% 이상이 해제 요청.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과반수가 동의해서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무적 해제, 임의적 해제 다 키워드가 추진위원회입니다. 그 의무적 해제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2년, 없으면 3년. 임의적 해제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30%, 있으면 과반수 동의해서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가 있다. 밑으로 갑니다. 바로 3번. 해제되면 이제 효과. 또 하나 1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 상태로 환원된 걸로 본다. 지정 전으로 환원된다. 그 말은 정비구역에 해제가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정비구역 아니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으로
원상 복귀, 원상으로 돌아간다. 복귀되는데요.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하자 땅값, 집값 다 흘려놓고 해제시켜버리면 후폭풍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되면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자율주택 정비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해제된 정비구역을 다시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대연적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기반설만 조금 확충해주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하는 대연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제까지 이제 싹 다 정리해봤고요. 해제는 예외적인 거고 원칙은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이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자, 옆에 자 보시면은 이제 정비사업별로 시행 방법, 시행자 다 나눠지는데요. 자, 그게 정비법에서는 핵심이요. 사업 세 가지. 사업별로 다 특징들이 있어갖고 사업별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거부터 우리가 파악해야 이하의 정비사업의 절차를 따져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시행 방법과 시행자는 우리 시험에서도 그냥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시행 방법, 자, 요거부터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먼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요거는 소위 달동네 개발. 제일 못 사는 달동네. 달동네 다시 개발하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자율주택 정비 방법. 자, 여기 줄여갖고 써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풀어갖고 얘기하면은 이게 나눠져요.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서를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그래서 길게 쓰면은 또 늘었으면은 길어지는데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나눠지는 거죠. 시행자가 달동네,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소를 새로 설치를 해주고요. 토지 등 소유자 알아서 자기 집 고치는 거예요.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 그래서 줄여갖고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니까 자율주택 정비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 안 고치나? 그냥 결론적으로 기반설만 조금 깔아주고 끝나는 거죠. 가장 소극적으로. 그래서 달동네 도로 몇 개 더 설치해줬다고 그 달동네가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소극적으로 하는 게 자율주택 정비. 그래서 좀 전에 자율주택 정비 방법 얘는 어디서 한다? 옆에서 봤던 해제된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대안적으로 제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그냥 기반설만 좀 확충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 알아서 자기 집 고쳐라. 그거를 자율주택 정비. 그다음 두 번째,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 건설해갖고 다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해주는 수용. 그다음 환지로 공급. 자, 환지 토지로 교환해준다. 여기 정비사업에서 환지란 정비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건물은 알아서 지으세요. 그래서 이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해주는 환지. 그다음 능력이 되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해주는 관리처분 방법. 쉽게 얘기하면 분양 방법이죠. 분양 신청한 대로 아파트 지어갖고 그대로 아파트 분양해주는 방법.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거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졌다고 자수 환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주된 방법은 뭐냐? 수용. 이 달동네 이거 제대로 싹 개발하려면 다 수용해갖고 시행자 토지나 건물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원 토지 등 소유자 철거민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 밀어버린 후에 기반설부터 제대로 설치하고 아파트도 높은 거 짓고 이래야 달동네를 탈피. 그래서 이 수용 방법이 주된 방법이 돼요. 그런데 각각의 방법뿐만 아니라 혼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재정용같이 자율주택 정비하고 환지 방법을 혼용해서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각각 또는 혼용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관리처분, 환지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주된 방법은 관리처분이죠. 재개발한다 그러면 재개발 아파트, 새 아파트 분양받는 거 딱 떠올리는데요. 그 아파트 분양받는 게 관리처분 방식. 그다음 재건축 사업은 한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법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재건축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땡. 자, 이거 뭐 종래 뭐 맨날 나왔던 거죠. 재건축은 환지 방법이 없어요. 이유는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정비 기반설이 양호. 기반설 좋은데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해 줄 이유가 없다. 얘는 이름대로 그 아파트 다시 져갖고 분양받는 관리처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 3개 방법. 주거환경 사업 자수 환관. 그럼 재개발은 환관, 재건축은 관. 그래서 반씩 줄여가면 끝나는 거니까 시행 방법 이런 거 물으면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죠. 자수 환관. 요거 딱 4개 외워두면 재개발은 환관, 재건축은 관. 반씩 딱 줄여왔는데요. 근데 요새는 이제 더 들어가고 그럽니다. 이 관리처분. 그러니까 관리처분인데 뭐를 건설해서 공급해 주는지가 다 달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냥 주택이요. 주택과 부대 복리설은 주택에 딸린 거니까 그냥 주택 아파트 져갖고 분양해 주고요. 재개발은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물이라고 할 때는 주택 재개발일 때는 주택, 시장 재개발일 때는 상가, 공장 재개발일 때는 공장. 그럼 주택, 상가, 공장 다 져갖고 분양하니까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재건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다. 오피스텔, 얘가 29, 30 기출. 그래서 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할 때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공급할 수가 있죠. 자, 교재 한번 봅니다. 그 시행 방법.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의 방법, 즉 각각의 방법 또는 혼용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혼용 방법, 혼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1번에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설 등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딱 끊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자율주택 정비 방법 줄여갖고 얘기하는데 그 얘는 지금 하는 게 딱딱 나눠진다 그죠? 시행자가 기반설만 좀 깔아주고 토지 등 소유자 알아서 자기 집 고쳐라. 그거를 스스로 주택을 정비한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그 다음 2번 시행자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 건설해갖고 우선 공급하는 수용 방법. 3번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번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건설해서 공급, 관리처분. 그래서 자, 수, 환, 관. 그다음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물 또는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관리처분, 환지.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설 및 오피스텔 또는 빌평,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 재건축은 환지 방법이 없다. 그 첫 번째 놓죠. 환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 요거 지으려면 요건이 있죠. 두 번째 줄의 끝에. 자, 이 경우 오피스텔은 국토법에 따른 준주거하고 상업적 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그게 30회 때 기출 전담. 그래서 준주거 상업적에서만 건설할 수가 있고요. 이때 오피스텔만 다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30% 또는 이하로 제한합니다. 30% 이하. 그러면 이제 방법에 따라서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 그럼 시행자도 개념이 있어있죠.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이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정비 사업할 능력 없어요. 능력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냐? 의지. 자기들이 해보겠다. 불꽃 같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의지도 없어요. 다 수용당하고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동네는 토지 등 소유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절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한다. 일체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 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하는데 이 방법에 따라서 동의 요건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이 자율주택 정비. 제일 소극적으로 하는 거. 이걸로 할 때는 그냥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해요.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원수 등이 기반설만 조금 설치해주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따로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처분 방법 2, 3, 4번으로 할 때, 자, 이때도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와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장원수 등이든 토지주택공사 등이든 얘도 우리가 묶어갖고 뭐라 그래요? 공공.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그냥 무조건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하는데, 자, 2, 3, 4로 할 때는 시장원수 등이 하든,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든, 다 동의 받아야 돼. 동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조합이 없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하려면 다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는 대신 공공이 시행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되는데 하나 더 들어가고 이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 반도 안 돼요.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하. 자, 얘가 28회 때는 정답. 그래서 3분의 2 과반수의 동의인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해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교재 한번 보죠. 그럼 117페이지 맨 밑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1번 자율주택 정비 방법을 할 때 그 1번 방법 자율주택 정비로 할 때는 시장원수 등 밑줄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딱 끊고요.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원수 등이 하는데 토지주택공사 등 밑줄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케 하려면 밑에 줄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할 때만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으로 시행할 때 자, 이때는 가로 1번 그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 밑줄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다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토지주택공사 등 밑줄 그거를 토지주택공사 등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동그라미 2번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가로 2번으로 합니다. 시장원수 등이 가로 1번에 해당하는 자, 가로 1번에 해당하는 자가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끝에 보면 건설사업자, 동그라미 2번도 등록사업자. 그럼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 얘도 누구하고 건설회사, 아파트 건설회사, 뭐 부용건설 이런 건설회사하고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법조문에 뭐 어렵게 써 있는데 자 2, 3, 4번으로 할 때는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단독 시행자 또는 건설회사와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근데 이때 동의받아야 돼요. 바로 3번의 동의요건. 끝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4 밑줄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밑줄 각각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공공이 시행해라. 딱 끊고요. 다만 그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 밑줄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즉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요거 딱 가로 비워갖고 물어본 게 19회고요. 그 다음 28회 때는 또 요거 딱 정답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두 번이나 기출이니까 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공이 시행할 때 동의를 받아갖고 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이제 재개발 사업, 재개발. 그럼 재개발 사업은 건물로 분양을 받든 땅으로 받든 다시 다 받는 거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에요. 근데 원칙은 재개발 조합 설립해갖고 조합이 하는 건데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 20명도 안 돼. 그럼 굳이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또는 공동 시행할 수가 있고요. 재건축도 아파트 분양받는 거니까 토지 등 소유자 하는데요. 재건축 조합 만들어 갖고 해야 돼요. 조합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합니다. 조합. 그런데 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하나. 재개발. 재개발 사업만 20명 미만이면 굳이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 사업 한번 보면 그 1번에 조합 동안 조합이 시행하거나 딱 끊고요. 그걸 조합의 단독 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밑줄 과반수의 동의 받아갖고 시장원소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회사 또는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가 한국부동산원
신탁업자인데 그 한국부동산원 이게 작년까지는 한국감정원이라고 그랬죠. 한국감정원. 근데 이름이 또 거창하게 바뀌었고요. 한국부동산원 하고 공동시행도 할 수가 있죠. 또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 있죠.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빌평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단독 시행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에 동의받아갖고 시정원소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회사 등하고 공동시행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길게 써놨는데 재개발은 또 한마디로 누가 하는 거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히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만 토지 등 소유자 할 수가 있죠. 그다음 재건축 사업은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딱 끊고요. 조합이 단독 시행 또는 조합은 과반수에 동의받아갖고 시장원소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회사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 조합은 건설회사와 공동 시행할 수 없다? 틀려요.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재건축 조합은 건설회사하고 공동 시행 못하게 딱 막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다 풀어져갖고 다 건설회사와 같이 할 수 있죠. 요것도 다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그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 정도 정리하는데 공동으로 시행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받습니다. 과반수 동의받아갖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 3개인데 두 덩어리로 우리가 구분해갖고 정리하면 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조건 누가 하는 거냐? 공공이 자, 수, 한, 관 4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주된 방법은 수용.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자수, 환관 4가지 방법.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관리 처분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공공시행자,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주지 마시고.